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자영업 여러분, 그리고 맥형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산관리. 내 돈이 한 달 정산하고 얼마 남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주머니만 보고 내지는 통장만 보고 남아있는 돈만 보고 난 얼마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80%에서 90%, 이게 3년 이전에 패전하는 확률과 너무 유사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의 일정한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정말 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한 달 정산 후 내 돈이 어디서 새는지, 어떤 돈이 남는지, 이 비용을 어떻게 마케팅으로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무작정 줄 서는 집, 사람 많은 집, 아니면 유행하는 집, 이런 집만 선택하지 마시고 이제는 기준표를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나가는 비용들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죠, 임대료. 임대료가 우리가 나가는 비용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용이죠. 또 어떤 비용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인건비. 다 들려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소통하시는 게 다 들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식자재비, 재료비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비용이 가장 크게 들어가는 비용이죠. 과거 10년 전, 15년 전 제가 외식업 처음 할 때만 해도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3천만 원만 팔면은 1,000만 원은 남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수익의 33%가 판매 매출의 이익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죠. 이때 기준을 잡았던 게 이렇게 잡았었어요. 재료비가 3분의 1, 그리고 인건비와 임대료가 합친 금액이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는 영업이익을 우리는 3분의 1,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어떤가요? 재료비 올랐죠. 인건비 매년 오르죠. 임대료 매년 갱신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안 오르는 비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수익률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 저도 그 브랜드 창업하겠습니다. 소개시켜 주십시오.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런 코스트 수익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창업을 희망하거나 상담하는 분, 내지는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0만 원은 벌어야지. 밑도 끝도 없죠. 그냥 기준도 없어요. 근데 얼마를 투자해서 물어보면 1억 미만을 가지고 1,000만 원을 벌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도 저 소개시켜 주세요. 이런 아이템 있으면 저도 하겠습니다. 대신 한두 달 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외식업을 하는 이유는 오래 해야 돼요. 롱텀으로 해야 돼요. 그냥 1년, 2년 유행에 따라서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목돈 쓰고 푼돈 줍는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목표 수익률을 정해야 되는데 그게 세 가지의 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가지의 전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뭐 또 있다라고 하면은 공과금, 그리고 기타, 뭐 여기는 카드 수수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부가세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나머지가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일단은 임대료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세 가지 전략 중에 한 가지, 입점 전략. 임대료는 입점 전략이라고 해요. 임대료가 유일하게 이 세 가지 비용 중에 고정비에 해당돼요. 고정비. 나머지 비용들은 매출에 따라 변하는 변동비에 해당되고, 임대료만 항상 100, 200, 300, 500, 1000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매월 똑같이 내는 고정비에 해당을 합니다. 입점 전략, 초창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중요하게 세워야 되는 곳이죠. 처음에 첫 단추를 여기서 잘못 깨기 시작하면은 이제 주구장창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상권과 입지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사항을 잘 알아야 돼서 제가 영상에도 아주 가끔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임대료는 입점 전략이고, 저는 이렇게 기준을 정합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10%. 근데 왜 10%일까요? 임대료 같은 경우는 이게 항상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월세가 300이면 3,000을 판매해야겠다, 400이면 4,000을 판매해야겠다, 이 기준이 될 수 있는 비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특수몰이라고 하죠. 공항이나 휴게소나 백화점, 이런 곳들은 뭐 적게는 12%, 15%부터 많게는 18%, 20% 이상까지의 고정비가 발생이 되는데, 사실 여기서 보면은 로드
로드샵의 경우 특수몰보다 제한적인 게 있어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들이 작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드샵의 경우는 특수몰보다 좀 더 적은 비용, 한 10% 정도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봐야 되는 게 평수입니다. 평수. 매장의 평수가 몇 평인지, 30평인지 40평인지 50평인지 그 평수에 따라서 우리 주방이 4평 들어갈지 5평 들어갈지 6평 들어갈지 이 평수의 주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홀에 대한 동선의 값 따라서 테이블 숫자가 계산되어 나오죠. 뭐 7개, 15개, 뭐 19개. 왜 테이블 개수를 알아야 되냐? 나아가서 우리는 단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판매 단가. 그래서 우리가 5,000원짜리 팔 거냐, 10,000원짜리 팔 거냐 이런 판매 단가가 되게 중요한데 이 단가에 따른 어떻게 보면 회전율을 곱하면 우리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상 매출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가로 3,000원을 이 규모에서 팔 수 있는지를 역산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거꾸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단가 계산 정확한 공식은 아니에요. 근데 유추할 수 있는 공식 같은 경우는 최저가 더하기 최고가. 예를 들어 최저가가 8,000원이에요. 국밥집 갔는데 최고가가 10,000원이에요. 그러면은 18,000원이겠죠. 18,000원을 나누기 2하면은 9,000원이라는 객단가가 나옵니다. 객단가 곱하기 3을 해요. 27,000원의 테이블 단가가 나오는데 3이라는 거는 평균적으로 기준되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50팀을 받았어요. 이 집 가는데 그러면 점심에 보통 135만 원을 팔았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한 달이면 뭐 주말은 좀 소강이니까 이래 해서 한 5,000원 팔겠다. 그러면 월세 300일 때 여기에 3,000이라는 예상 매출을 우리가 충분히 올릴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이 자리는 좋은 자리다, 안 좋은 자리다, 내지는 내가 들어갔을 때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운영 전략입니다. 운영 전략. 인건비는 예를 들어 저희 뭐 롱타임노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셀프 시스템을 활용해서 인건비율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은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영업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더 인건비를 낮추려면 운영 동선을 조정하거나 메뉴 구성, 예를 들어 메뉴를 너무 많이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 가지 식재료를 사용해서 2가지, 3가지의 메뉴를 만들 수 있는 메뉴 구성을 하거나 저희처럼 뭐 셀프 자동화 장비를 넣어서 운영을 하거나, 이제 운영 동선에 예를 들어 소비자가 직접 음식을 가져다가 먹을 수 있는 시스템도 하나의 운영 동선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인건비에 대한 비율을 줄일 수 있는 거. 사실 오토매장이라고 다 계산하셔야 됩니다. 주인분들이 일을 하셔도 주인분들의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데 나가서 일을 하셔도 월급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비용 계산을 다 주인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최소 20%에서 25% 평균, 많게는 30%까지 나오죠. 4대 보험을 다 했을 경우 20% 이상 거의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임대료 기준은 제가 10%라고 얘기를 했고 인건비는 최소 20%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재료비, 재료비는 판매 전략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재료비가 가장 중요하지 아세요? 판매 전략을 잘 짜야지 우리는 매출이라는 최고 목표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 전략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짜냐면 가격과 구성과 맛과 양과 다양한 것들이 있죠. 이 판매 전략을 잘 세워야지 매출이 올라가고 꾸준한 매출을 나아가서 유지할 수 있는 게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프랜차이즈 회사 가서 상담할 때 아셔야 되는 게 재료비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옆에 가게들과 경쟁을 할 때 알아야 되는 건 바로 판매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은 판매 전략에 해당하는 이 재료비,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는 재료비가 몇 프로예요? 40%입니다. 내가 저기 갔는데 30%라고 하는데 여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10% 정도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비싸다고 느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10,000원짜리를 40%에 판매하면 원가가 4,000원이잖아요. 원가가 4,000원. 똑같은 가격 10,000원에 떡볶이를 판다고 할게요. 30%면 원가가 3,000원이죠. 얘는 마진이 7,000원이고 얘는 마진이 6,000원일 거예요. 단순 계산에.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이익이 많이 남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영업을 해보고 장사를 해보면 이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소비자들은 원가 4,000원인 떡볶이가 양이 푸짐하다고 느끼거나 질이 좋다고 느끼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이 집에 가서 구매하지 이 집 가서 구매 안 해요. 오케이? 그러면 반대로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똑같은 질과 양을 했을 때 홍합 개수, 오징어 개수, 피자의 치즈 등급 모든 것들이 다 똑같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왜 여기만 코스트가 높냐, 이 부분에서 가격적인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가 8,000원일 수도 있어요. 뭐 가격이 더 낮을 수 있어요. 이쪽의 가격이 9,000원일 수 있고 원가가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다, 높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동등한 기준으로 음식을 놓고 판단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뭐 커피든 고기든 뭐 술이든 모든 것들이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하나 말씀드리면, 임대료, 건물주가 예를 들어 장사를 엄청 잘해요. 건물주가 10%를 가지고 있어요. 10%를 가지고 재료비에 쓰면 품질에 만족도가 생겨서 재방문을 할 것이고, 인건비에 쓰면 복지가 좋고 급여가 높아서 직원들이 이탈을 안 할 거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나오는 이익을 계속 내가 축적하기보다 이쪽에 써주고 이쪽에 써주고 기타 비용에 홍보비로 써주면 고객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비용들로 지출을 하시면 고객들은 꾸준히 재방문을 하고 오래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추후에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야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전략의 맥을 짚어준 맥형이었습니다. 안녕.